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좀 깊이 들어가 볼 자료는 루돌프 슈타이너의 사회 문제의 핵심입니다. 네. 현대 사회 문제들에 대한 슈타이너의 진단, 그리고 그가 내놓은 해법이죠. 사회 유기체 삼지 구성이라는 건데 이게 좀 독특해요. 오늘 이걸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점들을 좀 풀어드릴게요. 네, 이게 특히 흥미로운 게 슈타이너가 봤을 때 말이죠.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인간의 노동력이라는 게 그냥 물건, 그러니까 상품처럼 취급된다는 현실. 아, 상품이요? 네, 이걸 굉장히 근본적인 문제로 본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해결하려면 사회 구조 자체를 바꿔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죠. 이게 오늘날 우리가 겪는 문제들이랑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지 생각해보면 정말 재밌을 겁니다. 맞아요. 슈타이너는 뭐랄까 당시 사회가 앓고 있던 병의 증상들을 본 셈인데 자본주의랑 기술 발전 속에서 개인이 막 소외되고 노동력이 상품처럼 취급되는 걸 핵심 문제로 딱 짚어낸 거죠. 그렇죠. 특히 그 노동자 계급은 정신적인 삶, 문화적인 삶 이런 것조차 그냥 경제 구조의 어떤 반영, 그냥 이데올로기 아니냐 이렇게 여기게 되면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여기에 깊은 상처를 입고 불만을 느낀다고 봤어요. 그리고 슈타이너는 현대 국가가 본질적으로는 성격이 다른 세 가지 기능, 그러니까 정신문화, 또 권리정치, 그리고 경제, 이 세 영역을 하나로 그냥 묶어서 관리하니까 문제가 더 심각해진다, 이렇게 분석을 했어요. 아, 하나로 묶어서요? 네. 예를 들면 경제적인 이익 때문에 법이 좀 왜곡된다거나 아니면 국가가 필요하니까 교육 같은 원래 자유로워야 할 정신활동을 막 억압하고 이데올로기화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각자 제 역할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삼지 구성이라는 건데요. 네, 삼지 구성. 사회를 마치 건강한 사람처럼 보는 거예요. 생각하는 머리, 이게 이제 정신문화 영역이고, 관계를 맺는 가슴, 이건 권리정치, 그리고 활동하는 팔다리가 경제. 이게 각자 제 기능을 하면서도 서로 잘 조화를 이뤄야 건강하잖아요. 사회도 똑같다는 거죠. 비유가 재밌네요. 네. 그래서 첫 번째 영역이 자유로운 정신문화 생활이에요. 교육, 과학, 예술, 종교처럼 개인의 창의성이나 능력이 막 자유롭게 발휘되는 곳. 이 영역은 국가나 어떤 경제 논리로부터 완전히 독립해서 그 자체의 원리로 운영되어야 한다, 이렇게 봤어요. 네, 맞아요. 그리고 두 번째 영역은 민주적인 권리정치 국가. 여기서는 이제 모든 개인이 평등한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거죠. 평등한 권리. 네, 사람들 사이의 관계나 법률, 민주적인 절차 같은 걸 다루는 영역인데 중요한 건 이 영역이 어떤 경제적 이해관계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순수하게 인간의 권리에만 기반해야 한다. 공정한 규칙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군요. 자, 마지막 세 번째가 바로 연합적인 경제생활 영역입니다. 상품을 만들고 유통하고 소비하는 모든 활동이 이제 여기에 해당되는데 네, 경제활동 전부요. 국가가 간섭하는 대신에 생산자, 유통업자, 소비자들이 서로 필요에 따라서 자발적으로 연합, 아소치아시언이라고 하죠. 이걸 이루어서 운영해야 한다고 봤어요. 이게 단순히 기업 모임 이런 게 아니고 이윤 극대화보다는 실제 필요에 맞춰서 서로 협력하고 조율하는 그런 경제 네트워크를 의미하는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이 세 영역이 각자 자율성을 가지면서도 또 서로 건강하게 협력해야 한다는 점이에요. 아, 자율성과 협력. 네. 마치 우리 몸의 각 기관처럼요. 서로 독립적으로 기능하지만 또 서로에게 필요한 걸 제공하는 그런 유기적인 관계. 예를 들면 경제 영역은 권리 국가로부터 법적인 틀을 제공받고 또 정신문화 영역으로부터는 창의적인 인재를 공급받고 이런 식인 거죠. 와, 듣고 보니 이 삼지 구성은 특히 노동 문제를 보는 시각을 완전히 뒤집는 것 같아요. 노동력을 더 이상 경제 논리에 따른 상품으로 보지 않고 인간 존엄성이랑 직결된 문제니까 권리 영역에서 다뤄야 한다. 이건 진짜 기존 틀을 깨는 발상인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노동시간이나 조건 같은 걸 정할 때 돈이 아니라 사람의 권리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자본 문제에 대한 접근도 아주 독특해요. 자본을 사용하고 관리하는 능력은 개인의 창의성이랑 연결되니까 정신문화 영역이랑 관련이 있는데 근데 생산수단으로서의 자본 소유권 자체는 영원해서는 안 된다고 봤어요. 소유권이 영원하면 안 된다. 네, 개인이 어떤 생산 활동을 그만두면 그 자본에 대한 권리는 사회 전체로 돌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능력이 있는 다른 사람이나 그룹이
다시 사회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아, 사회로 돌아간다. 네, 그래야 자본이 소수에게 막 쌓여서 부당한 권력이 되는 걸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축으로 생기는 이자는 인정하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화폐 가치가 조금씩 자연스럽게 떨어지도록 해서 지나친 자본 축적의 문제도 줄여야 한다고 제안했고요. 참 독특한 생각이네요. 이런 원리가 한 나라 안에서만이 아니라 네, 맞아요. 각 나라의 경제, 권리, 정신 영역이 서로 독립적으로 관계를 맺으면 국가 단위의 어떤 정치적, 경제적 이해관계 때문에 생기는 갈등들, 이런 걸 줄이고 더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한 거죠. 맞습니다. 그의 아이디어가 단순히 그냥 책상 위에서만 존재하는 이상적인 그림이 아니라 현실 사회에서 실제로 조금씩이라도 실현해 나갈 수 있는 어떤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려고 했다는 점. 이게 중요해요. 현실의 문제에서 출발한 제안인 셈이죠. 네, 오늘 우리는 누돌프 슈타이너가 진단한 사회 문제의 핵심과 그 대안으로 제시한 삼지 구성이라는 아주 흥미로운 사회 모델을 깊이 들여다봤습니다. 정신문화, 권리정치, 경제생활을 분리하면서도 또 조화롭게 만들어서 인간 존엄성을 회복하려고 했던 그의 비전, 여러분에게도 많은 생각을 던져주었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오늘날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문제들, 예를 들어 교육의 자율성 문제라든가 정치와 경제의 건강한 관계 맺기, 또 노동권 보장 같은 여러 과제들. 이런 것들을 슈타이너의 삼지 구성이라는 렌즈로 다시 들여다본다면 혹시 어떤 새로운 해법이나 생각의 실마리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요? 슈타이너의 관점은 분명 우리 시대의 사회적 상상력을 자극하는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